안녕하세요. 저는 어렵게 얻은 예쁜 딸 덕분에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30대의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시달리며 고생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다니고 드디어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식구들 모두 딸아이 때문에 울고 웃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집안에 이런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네요. 그럼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 놀이터에 갈 때마다 만나서 함께 소꿉장난하며 놀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반에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죠. 중고등학교는 아쉽게도 떨어져 다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네 친구로 지내며 오랫동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소꿉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남들이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연애 스토리일 겁니다. 하지만 더욱 드라마 같은 사이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들이셨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저희처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셨습니다. 여고 시절 동창으로 같은 동양분이셨죠. 지금 사는 곳이 아닌 타지에서 같은 학교를 나왔던 두 분이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사이였다면 낯선 곳에서 다시 만난 동창이 참 반가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그냥 동창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유명한 앙숙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전교생 중에 두 분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그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평생 안 보고 사실 줄 아셨는데 시집가서 고생 끝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더니 하필 같은 동네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기막힌 그 인연을 조금이나마 말이 되게 설명해보자면 그 동네가 당시 집값이 저렴한 개발 신도시라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던 동네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게 된 건 정말 기막힌 우연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 앙숙이 어른이 되어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두 분 다 철이 들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입장이었지만 오랫동안 척을 지고 살았던 두 분이 하루아침에 관계가 좋아지실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너무나 싫어하셨고 한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으리렁거리며 싸우셨습니다. 김혜숙, 너 오랜만이다. 너도 여기로 시집 왔니? 아니 하고 많은 곳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동네야? 그러는 너야말로 언제는 자기는 아파트 싫다고 결혼하면 집 지어서 살고 싶다 뭐 그러더니 무슨 아파트? 이 아파트가 다 네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뭐 오는 거지 뭐.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왜 먼저 시비야 시비는. 누구는 너 만나서 기분 좋은 줄 아니? 나도 기분 더러워. 나도 피차 일반이야. 근데 혜숙이 너는 딸 하나니? 너 설마 아들 못 낳았니? 뭐? 내가 아들 못 낳아서 딸 하나 둔 줄 알아? 우리는 그냥 외동딸 하나 곱게 잘 기르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 아들 못 낳는 여자들 핑계는 다 그렇게 비슷하더라. 그냥 내가 부럽다고 말해. 솔직히 딸 낳아서 어디다가 쓸 거니? 걔가 나중에 뭘 해서 엄마 호강을 시켜주겠어? 아니면 니들 죽고 제사를 치러주겠어? 너도 나중 생각하려면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혹시 안 생겨서 못 낳는 거면 말해. 내가 있던 속고쟁이라도 벗어주던가 할게. 왜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이 아들 낳은 여자들 속옷 훔쳐 입는다잖아? 인연이 진짜 미쳤나? 엄한 사람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더러운 네 속옷을 왜 입어? 너야말로 아들이 모자 타고 자랑이야? 나중에 장가가서 지 엄마 나몰라라 하겠지. 늙어서 엄마 챙기는 건 결국 다 딸이야. 두 분은 참 유치하게도 별의별 것들로 싸우곤 하셨습니다.
서로 외동자식 키우면서도 성별이 뭐가 문제인 건지 지혁이 어머니는 딸 가진 저희 엄마를 놀리며 괜한 속을 긁어놓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 어른들도 참 철이 없구나 싶었었죠. 어머니들 사이에 그런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어렸던 저희에게는 그런 어른들의 사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이와 저는 그저 같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였고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먼저 친해져 있었습니다. 지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착하고 다정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착한 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지혁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매번 제게 양보해주고 저와 함께 놀러 다닐 때도 늘 자기가 손해를 더 감수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이였죠. 그 나이 때부터 벌써 짓궂은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착하고 속 깊은 지혁이가 좋았던 저는 그 후로도 지혁이와 어울려 다니며 남녀 사이를 넘어 좋은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친하게 지낸다는 걸 눈치채신 어머니들이 저희 사이를 떼어놓고 서로 붙어 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지만 한참 놀기 좋아하고 어린 저희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어긋난 사이가 다시 화해하기 어렵듯이 한번 친해진 사이 역시 다시 멀어지기가 어려웠죠. 결국 저희는 놀이터 친구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며 중고등학교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며 꾸준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혁이는 제가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어 주었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첫 시험을 보고 실망하여 좌절했을 때도 엄마한테 혼나고 가출하겠다며 고집 부렸을 때도 제가 무슨 고민과 걱정을 하던지 상관없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혁이는 고민을 털어놓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역시 제가 돕곤 했었죠. 지혁아, 힘들 때마다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가? 가끔은 세상에 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승희 너도 어려서부터 내 못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다 봐왔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나도 네 앞에서는 늘 솔직해지는 것 같아. 부모님도 모르시는 내 모습, 내 생각 다 알고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우리 앞으로도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자. 우리가 앞으로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나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어. 지혁이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네 친구야. 사실 그 시절에는 가족보다도 마음 맞는 친구가 더 소중하기도 하죠. 저나 지혁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매일 보는 친구와 부모님에게도 못하는 말을 서로에게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나눈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서로만 간직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말리셔도 원래 우정을 쌓으며 잘 지내오던 저희는 대학 시절 지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혁이와 저는 멀리 떨어져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지만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된 저희는 서로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지혁이는 낯선 이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그 나라와 문화에 적응하기 바빴고 저 역시도 처음으로 겪는 대학 생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싼 국제전화를 하기도 어려워서 메일로 안부를 주고받곤 했는데 떨어져 지내며 서로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 어느새 답장을 하는 것도 있고 글의 내용들도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잘 지낸다는 소식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예전에 한 동네에서 놀이터 그네에 앉아 매일 일과를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지혁이를 응원해왔고 지혁이 역시 저를 많이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지혁이에게서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몇 번이나 보내봐도
지혁이는 제 메일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묻던 안부마저 전할 길이 없게 되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지척에 있는 지혁이네로 뛰어가서 지혁이 어머니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만큼이나 저를 미워하시는 지혁이네 어머니에게 찾아갈 자신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혁이네 집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며 별일이 없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지혁이 엄마가 엄청난 앙숙인 만큼 두 분은 서로의 안 좋은 일에는 늘 소식이 빠르셨거든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아마 별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 없는 지혁이가 약속했고 연락이 없는 만큼 서운함이 쌓여가게 되었죠. 서운함 때문에라도 지혁이에게 관심을 끊고 싶었던 저는 그 뒤로 이메일을 더 이상 확인하지도 않았고 지혁이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혁이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혁이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지혁이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해왔습니다. 승희야, 나 한국 들어왔어. 우리 저녁에 만날까? 9시에 놀이터 앞에서 보자. 드디어 들려온 소식에 너무 반가웠지만 그동안 지혁이에게 서운함과 화가 많이 쌓였던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지혁이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자고 하는 게 어이없었거든요. 그 다음날도 지혁이에게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지혁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그러다 퇴근길 저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지혁이를 만났습니다. 승희야, 오랜만이다. 너 뭐야?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내 연락을 안 받으니까 내가 직접 찾아와야지. 별 수 있나 보. 그러게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너야말로 그동안 매일 읽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미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답장도 없더니 한국 들어왔다고 갑자기 연락이야? 왜? 미국에 있을 때는 내 생각 안 나더니 한국 돌아오니까 친구가 필요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연락 없던 건 너였잖아. 나야말로 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메일에 답장도 안 하는 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생각했어. 나야말로 너랑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의 스팸 메일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지혁이에게 한국 문화를 전해주고 싶어서 음악이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보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건지 제가 보낸 메일 주소가 완전히 스팸 처리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답장을 기다렸고 지혁이도 똑같이 그랬던 거죠. 저는 지혁이가 미국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섭섭해서 더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지혁이 역시 제가 대학 생활하고 연애하느라 바빠서 멀어지려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내가 네 연락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사실 내가 미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나라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자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직접 겪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 게다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도 은근히 심하고 수업 따라가기는 힘들지 친구 사귀기는 어렵지. 솔직히 다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더라.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었던 게 네 연락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한테 연락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 언젠가부터 내가 자꾸 한국 돌아갈 생각만 하고 네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정말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니 너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자꾸 나약한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버텨보자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한국이랑은 아예 담쌓고 제대로 적응해보려고 했어. 그러긴 했지만 나도 거기서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종종 네 소식 들은 것도 있었고, 너도 잘 사는가 보다 하고 한국 돌아갈 때까지 잊고 살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찾아온 건데 넌 왜 그렇게 쌀쌀맞냐? 결국 서로 사정도 모르고 섭섭함만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지혁이는 지혁이 어머니를 통해 제 소식을 전해들었던 모양입니다. 참 웃기게도 두 분은 그렇게나 싫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빠짐없이 알고 지내셨습니다. 서로 엄마들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야단이셨고, 안 좋은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셨죠. 그래서 저도 지혁이에게 별일이 없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지혁이 역시 제가 잘 지내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떨어져 있었던 만큼 너무 반갑고 애틋했습니다. 서로 떨어진 시간들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어른이 돼서 그런 건지, 그땐 더 이상 우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희는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는 비밀이었어요. 당장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성인 남녀가 집에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게 웃겼지만, 저희 사이를 알게 되신다면 양가 어머니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뻔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게 영원하지 못한 건지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한 동네에서 몰래 만나면서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게 교만했나 봅니다. 그쯤 서로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저희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늦은 시간, 어릴 적 자주 가던 놀이터 한켠에서 몰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부모님 모두 깊은 잠에 빠져 계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승희, 너 지금 이 시간에 뭐하니? 엄마 안 자고 있었어? 네가 늦는다길래 걱정돼서 나와봤지. 아니 근데 집에는 안 들어오고 뭐하는... 어머, 너 설마 지혁이니? 아니 네가 우리 승희랑 왜 같이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사실 저희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나누고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혁이는 저희 엄마 앞에서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는지 당당히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원수의 아들과 사귄다는 사실에 당연히 기막혀 하셨고,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 아니 너 내가 경희 아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것들이 대체 언제 붙어가지고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 니들 중고등학교도 따로 다니고 지혁이 쟤는 유학까지 갔다 그러더니 엄마 몰래 언제 이러고들 있었던 거야?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건 지혁이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귀게 됐어. 너는 그런 걸 엄마를 속이고 있었어? 너 정말 왜 그러니? 세상에 남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경희 아들이야? 엄마들이 사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도 뭐 척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원래 친했어. 엄마들만 아니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 힘들 때 위로해준 것도 항상 지혁이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복돋아준 것도 지혁이었어.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진지해. 그래도 걔는 안 돼. 아니 내가 된다고 한들 경혜 그년이 너를 좋아하겠니? 너는 뭐하러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짓을 하려고 그래. 아무튼 엄마는 절대 반대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 결국 엄마는 저희 사이를 인정하지 못하셨고, 엄마가 지혁이네까지 알리는 바람에 저희는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는데 매일같이 헤어지라며 들들 볶는 엄마들 때문에 마지못해 헤어진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동네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고, 데이트도 최대한 집에서 먼 곳으로 다녔죠. 데이트를 끝내고 같이 돌아오면서도 혹시나 싶어 시간 간격을 두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두 분은 의심이 많으신지
지혁이도 저도 다 큰 성인들이 핸드폰 검사까지 당하며 심지어는 선자리에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엄마, 나 선볼 생각 없다니까 자꾸 왜 이래? 왜는 무슨? 너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이상한 애 만나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골라주는 남자랑 선봐서 얼른 결혼이나 해. 너 그러는 거 그냥 뒀다가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엄마, 요즘 시대에 무슨 선을 봐서 결혼을 해.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냥 둬. 그냥 두면 그냥 둬서 또 경의 아들이랑 만나게?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없어도 그때 이 집 팔고 이사 갈 걸 그랬어.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희를 반대하셨고 저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회유하기 위해 저희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혁이가 정말 좋은 남자라며 엄마를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혁이가 아줌마 아들인 거 빼면 별로인 게 있어? 지혁이 회사도 좋지, 잘생겼지. 그리고 착하잖아. 솔직히 내가 그런 사이 데려오면 엄만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환영은 무슨?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경희 아들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걔 그거 아주 안 되겠더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른들한테 비밀로 하고 뒤에서 그럴 수가 있니? 왜 괜히 우리 딸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드느냐고. 저희도 많이 노력해보고 서로의 좋은 면들을 보여드리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은 서로만큼이나 서로의 자식들 역시 못마땅해 하셨고 두 분이 화해를 하고 사돈이 되실 생각도 전혀 없으신 듯 보였죠. 하지만 두 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저희가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을 하는 건지 엄마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실수록 저희 사이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승희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전에 약속했잖아. 옛날처럼 서로 오해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로.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자.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저희 두 사람은 마음은 확고했고 두 분이 아무리 그러신다 한들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누구에게 나온 거겠어요. 결국 그 엄마의 그 자식들이라고 엄마들 역시 순순히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희의 관계를 응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 결정권자인 엄마들보다 저희를 설득하는 게 빠르겠다 싶으셨는지 저희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며 은근히 포기를 시키려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의 진심을 보시고 자식들의 편이 되어주기로 하셨죠.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저희들의 굳은 심지에 꺾을 줄 몰랐던 엄마들의 고집도 한풀 꺾이셨습니다. 물론 환영하는 건 아니고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신 거지만 그래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도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희는 허락을 받은 김에 아예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도 20 후반이라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도 아니었고 숨어서 연애할 바에는 결혼이 낫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이야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다 해도 언제 마음이 바뀌셔서 또 선자리에 끌고 다니실까 끔찍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허락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상견례 자리를 마다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자리에 나가시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혁이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서로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듯 잔뜩 힘을 주고 나타나신 두 분은 상견례 자리 내내 기싸움을 하셨습니다. 원래 상견례 자리가 결정할 것도 많고 집안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았지만 엄마들은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집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그쪽에서 혼수 예단 성의껏 해오는 걸로 해.
네 사정 뻔히 아는데 무슨 집을 해주려고? 뭐 빚이라도 져서 해줘놓고 생색이라도 내려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집을 해오니? 그래놓고 우리 딸한테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서로 귀한 외동자식 결혼시키는 건데 우리도 그 정도 해줄 여유는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 말고 딱 반반씩 해. 나 참, 해준다고 해도 난리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해준다 할 때 받아. 아우 싫다니까 그러네. 그냥 반반 해. 집 해준다고 하는데도 싸우는 집은 저희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 때문에라도 그 정도는 해주시겠다는 입장이었고, 저희 엄마는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러냐며 저도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허락하신 마당에 그런 걸로 싸워야 하나 싶었지만 두 분의 의견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죠. 결국 아버지들이 나서서 말려서야 상황이 종료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결혼 비용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예물 예단이며 혼주 한복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어머니들의 의견이 대립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할 게 산더미 같고 힘든 결혼인데 서로 기싸움을 하려고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어머니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죠. 문제를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는 서로 집안을 오가며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야 했고, 결혼을 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선택한 것에는 절대 후회가 없었습니다. 지혁이와 제 사이에서는 누구도 가릴 수 없는 끈끈한 믿음과 애정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제가 평생을 살아도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으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중간중간 아버지들이 도와주셔서 결혼식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워낙 사이가 나빴던 어머니들 사이에 끼어있던 아버지들은 덕분에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애들 엄마들이 저런다 해도 우리는 애들 위해서 잘 지내야죠. 그럼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앞으로 사돈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서로 식구 되는 마당에 여자들이 그런다고 저희도 남처럼 지낼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당장 가까워지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두 사람 사이도 풀고 다 같이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들이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와 저희의 바람과 달리 저희의 결혼 이후에도 두 분은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셨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가족이 되었고, 이제라도 사돈간에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도 여러 번 만들고 중간에 선물도 전해드리며 용을 써봤지만 두 분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려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지 서로들 며느리 사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제게 며느리 도리와 아내 도리를 잘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 좋아서 결혼 허락한 건 아닌 거 알지? 다 우리 지혁이 때문에 허락해준 거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게 지혁이한테 잘해라. 그리고 네가 네 엄마 닮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된 이상 우리 섭섭할 일 만들지 마라. 친정 가는 만큼 시댁 와서 시간 보내고 친정에 연락하는 만큼 우리 집에도 연락해라. 그리고 이왕 결혼한 거 되도록이면 아이도 빨리 갖고, 니들이 며칠 나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꼭 낳아라. 요새는 딸도 좋다지만 그래도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끔막히고 옛날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시댁에 잘하고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며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남편 내조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내내 하고 뒤에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적당히 했지만 만날 때마다 남편 걱정하며 시집살이 시키시는 어머니는 참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불평할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저희 집에서는 같은 신세였습니다. 엄마는 처가살이라도 시키고 싶으신 건지 저희 남편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습니다. 자네, 요즘 일 바쁘다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은 것 같던데 혹시 일 때문에 집안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맞벌이 하는데 살림도 똑같이 나눠서 해야지. 나는 우리 딸이 혼자 독박 쓰는 건 절대 못 보니까 살림 서투르다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깨부릴 생각 말어. 내가 자네가 집에서 잘하는지 알아야 하겠으니까 온 김에 설거지 좀 하고 가. 그리고 괜히 처가라고 무시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좀 자주 오고. 서로 집에서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더 큰 소리가 나오는 게 싫어서 매번 참던 저희였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더 난리를 치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시집살이, 처가살이 견디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누굴 탓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애초에 반대한 결혼하겠다고 나선 자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견디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이후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몸이 좀 편해졌죠. 열심히 화장하고 옷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다 보니 남편보다 제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살림도 나눠서 하던 중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저도 전보다 더 살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같이 하던 일이니까 괜찮다고 같이 하자 했지만 시간 날 때 제가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녁도 해놓곤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일하기도 바빠서 요리할 시간은 없었고 밥은 거의 사 먹거나 부모님들 반찬을 받아 먹어 요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요리에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주니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서 보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한번 제가 미처 밥을 차려주지 못한 날이 생겼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남편 돌아오기 전에 밥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수습을 하는 바람에 급히 전업을 해야만 했죠. 여보, 나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데 혹시 저녁 먹고 오거나 사와서 먹을래? 나 다 끝나려면 좀 걸릴 것 같아. 나는 기다려도 괜찮은데 자기 것까지 사갈 테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아니야, 나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별로 입맛도 없고.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을 테니까 당신 먹을 거면 사와. 남편은 오히려 좋다며 평소 잘 못 먹던 햄버거를 사들고 왔고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식탁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번 잘 챙겨주다가 하루 못 챙겨주었던 그날 갑자기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햄버거 포장지를 보셨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혁이 햄버거 사 먹였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차려준 거야? 아, 그게 오늘만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밥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뭘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남편 밥 좀 잘 챙겨라 그랬는데 집에서 일하는 애가 나가서 일하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어? 미친년, 네 애미가 그리 가리치디? 어머니는 제 설명을 듣지도 않으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게 손찌검까지 하셨습니다. 등을 맞기는 했지만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으니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한번 때리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대체 내가 얼마나 미우시면 남편이 햄버거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현관 앞에 서 있던 엄마가 제가 맞는 것을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줄 모르고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현관을 열어놨던 건데 엄마가 오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셔서 그 난리가 났던 거죠. 제가 맞는 걸 본 엄마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쳤다. 근데 인연이 감히 누구 딸을 때려? 엄마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고 머리채를 잡힌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며 순식간에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육탄전을 벌인 적은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나온 남편이 두 분을 떼어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아줌마들 힘이 대단한지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누가 다치기라도 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들이 경찰을 보시고 서로 고소를 하겠다며 난동을 피우시는 바람에 결국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저희는 양가 아버지들을 불렀고 결국 온 식구들이 경찰서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돈끼리 싸움이 났다는 얘기에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실만한 분들이 그러시면 됩니까? 네? 사돈끼리는 더 이해하고 배려하셔야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경찰 선생님, 저 여자가 먼저 내 딸을 때렸다니까요? 며느리한테 손찌검하는 시모는 잡아 쳐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너는 내 아들 안 괴롭혔냐? 애가 말을 안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잡으면 네 딸까지 내 아들을 무시해, 응? 제가 밥도 안 차려줘서 내 아들이 빵 조각이나 먹어야겠어? 네 아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 딸도 바빠 죽겠는데 네 아들 밥상 차려줘야겠냐? 그럴 거면 결혼시키지 말고 데리고 살지. 왜 엄한 남의 딸 고생시켜? 지금이라도 애들 이혼시키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어머니들은 경찰서에서도 여전히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셨죠. 당신 그만 안 해? 어? 잘 사는 애들 이혼을 왜 시켜? 이혼하려거든 당신이랑 내가 해야겠네. 우리도 참는데 정도가 있는 법이야. 애들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잘 살고 있는 애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갈라서자. 여보. 지혁이 엄마, 당신도 이혼서류 쓸 생각해? 아니 어디 남의 귀한 딸 자식을 때려? 당신 정말 고소당해서 콩밥이라도 먹고 싶어? 어? 나는 당신 옥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그 전에 우리도 갈라서자고. 아버지들도 그동안 많이들 참으신 건지 더 이상 어머니들의 싸움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이혼 말씀까지 꺼내시며 기어이 두 분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말리는 경찰들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던 엄마들이 그래도 이혼 얘기 앞에서는 조용해지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경찰서에서 합의하기로 하고 조용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로 얼굴 보기도 창피하셨던 아버지들은 각자 어머니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 역시 완전히 진이 다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들의 주선으로 어머니들끼리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앞으로 평생 사돈끼리 볼 생각도 말고 살던가 대화라도 해보던가 결정하라 하셨더니 두 분 다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다네요. 솔직히 저는 이제 와서 그런 방법이 통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통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날 오랜 시간 차분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0년도 넘은 묵은 얘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죠. 그랬더니 그동안 왜 그렇게 두 분이 서로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결국 모두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던 시어머님은
학창시절 그 일로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저희 엄마가 낸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오해와 미움이 쌓여왔던 거죠. 물론 계기는 그랬지만 이후에는 온갖 것들이 서로를 미워할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그 오해들이 풀리지 않고 쌓이기만 하느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된 두 분은 서로 무척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대로 만나서 얘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게 지낼 수도 있었을 일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황망해 하셨죠. 그래도 그제라도 알고 뉘우치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두 분은 지난 앙금을 지우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후로는 서로의 자식들에게도 조심하시며 두 분도 다시 가까워지시려 많이 노력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도 저한테 더 조심스러워하시고 저희 엄마도 더는 사위에게 혼내지 않으시네요. 이제서야 사위 며느리의 예쁜 부분들이 보이는 건지 저희는 처음으로 칭찬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억울한 것도 많았고 어머니들이 믿기도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졌는지 단번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시어머니 기대와는 다르게 딸을 낳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손녀를 보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구박하려고 말은 일부러 그랬지만 사실 나는 전부터 늘 딸을 갖고 싶었어. 원래 지혁이 낳을 때도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라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도 이제는 손녀 보고 한 풀었네. 아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겠어. 그래, 승희 너도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둘이 딸 키우면서 예쁘게 잘 살고 우리도 잘 지내보자꾸나.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돌이킬 방법은 언제나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멀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담아만 두지 마시고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부부도 예쁜 딸 잘 기르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